그 자료는 저기 지웅이한테 전달 받았어? 네. 저기 뭐야 자판기 써줬어? 너무 생생내기를 안 써줬어요. 내가 내 이름 대라고 했는데 지웅이한테. 그래서 설마했는데 정신을 가져가지고. 사주도 얘기를 하라고. 사주도 연도가 배달을 몇 번 해줬는데 이 양심 없는 거사. 얘가 무슨 뭐 쿠팡맨이야 얘가? 맨날 씨 배달해주게. 아직 목표치까지 안 와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몇 번 할 거지? 그때 우리 23번까지 했었나? 22번까지 했었나? 처음? 맞니? 23번까지 했어요. 23번이 안 들어가는데 23번까지. 22번까지 했어요. 네가 썩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듣지도 않았어서. 저는요 오늘 내가 저기다 써놨는데 그리고 구동현 너씨 할 거 다 했다고 너씨 영화관에서 수학 문제 처음 풀고 앉아서 뒤질래? 근데 닥쳐. 네. 씨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나오기만 하면 씨 없애. 너 자료 보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아무튼간 저기 뭐야 그 둘은요.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촬영해놨으니까 오늘 듣고 가야 됩니다. 알겠지? 왜 대답들이 없냐? 수학학원 몇 시에? 4시 반. 끝나면 몇 시야? 7시 반. 끝나고 와. 저 8시에 구원. 8시에 뭐라고? 8시부터 10시간에 구원. 지옥이구나. 그럼 화요일날 와. 화요일날. 테스트도 집에서 보지 말고 맞아요. 와서 봐. 알았어? 구동현 너는 끝나고 일정 있어? 수학학원 끝나고. 뭐라고? 수학학원 끝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저도 수학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나는데? 그냥 똑같이. 같은 학원이야? 네. 너도 뭐 국어 있어? 네. 너 끝나고 봐. 알았어? 나 오늘 어차피 10시까지 있을 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빠지지 말라는 소리야. 자, 24번 보겠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수업 2번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 번을 빠지고 앉았냐 이 부스들아. 아유 이번에 성적 등급 안 오르면은 원장한테 얘기하겠다. 저 등급 안 오르면 저 책임지고 학원 나가겠습니다. 가자고는 그 얘기했는데 가자고 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자고 성적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고 학원 내가 치겠습니다. 진짜 안 들었어요. 근데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진짜 안 하시고요. 네.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왜냐면 걔네는 2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내신 대비를 성적이 안 나오면 물론 애들이 이제 성적이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오르진 않았어. 내가 원하는 만큼. 애들은 만족해. 이게 되게 웃겨. 애들은 만족하는데 나는 만족해.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24번. 자 일단은 이 글의 그 포인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단어를 보면은 hierarchy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위계 질서 그 어떤 계급제도 있잖아요. 그 서열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일단은 그 위계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포인트가 되겠고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이 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어디서 나누면 되냐면 아랫부분에 더 프로그램하고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시점이 전환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시점이 전환되는데 이 이전에는 위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계라는 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좀 풍경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however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계의 문제가 이런 거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핵심 소재는 위계입니다. 위계.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위계와 아이디어입니다. 위계와 아이디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내용부터 바로 볼게요. 위계와 아이디어를 갖고 뭔 얘기를 하는가? 자, 위계는 리그에 나왔으니까 좋다라는 거겠죠? 뭐 해줬냐면 weed out은 원래 우리가 잡초를 뽑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냥 제거하다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eeding out obviously bad ideas.
그러니까 뭔가 좀 눈에 띄게 나쁜 생각을 제거하는데 이 위계 질서가 좋대요. 이 위계 질서가 그럼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데 왜 좋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an idea makes it all the way up the chain 이라고 나왔는데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가 뭔가 make it이라고 나와 있죠. 뭔가 이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the way up the chain이니까 이 chain이라는 거는 그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계열, 그러니까 그 계열의 위쪽 길로 나아갈 때쯤에 됐어요? 그러니까 계급 체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쳐봐. 이렇게 이제 계급 체계가 있는데 위계가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아래에 나왔어. 이 아이디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단 직원이 이제 이 회의를 했어. 근데 말단 직원이 이제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 말고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채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올라갔어.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이 아이디어가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냈는데 이게 또 좋아. 또 이게 올라가.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상급자들이 또 이제 뭔가 회의를 해.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이게 또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이디어가 선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니까 얘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라는 것 자체가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게 좋다는 거는 이 나쁜 아이디어는 다 제외시켜버린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거기에 있어서 유용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그 계통에서 맨 위에 올라갈 때쯤에 맨 위에 올라가서 최종 결제까지 가는 거야. 그때쯤에는 it will have been compared. 그것은 비교가 되었을 거라는 거야. 뭐랑? To all the other ideas. 모든 다른 나머지 아이디어들과 비교가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야. 그렇지? In the system.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With the obviously good ideas. 뭔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들과 함께 당연히 비교가 됐겠죠. Rank at the top. 뭔가 정상을 차지하면서요. 됐어요? 이 아이디어가 정상을 차지하면서 다른 모든 아이디어들과 비교가 된 거죠. 이 책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이 눈에 띄게 좋은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얘가 정상을 차지하면서요. 됐죠? 이건 참고로 with 분사 구문인데 with 명사에 pp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명사고요. 여기에 pp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얘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랭크드의 형태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태 주의. 됐죠? PP형을 썼다는 거. 왜냐면 아이디어가 랭크에 된 거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된 거니까, 정상을 차지하게 된 거니까 PP형을 쓴 거다. 됐죠? 자, 근데 this seems like common sense. 이것은 상식처럼 보인답니다.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어려울 거 없죠? 자, 근데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the problem is that 대절이어가 문제인데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는 are not truly innovative.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눈에 띄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러면 무조건 혁신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truly innovative ideas.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종종 어떠냐면요. 보인대요. 뭐처럼 보이냐? Very bad ideas. 아주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는 거야. When they are introduced. 걔네가 도입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A와 B랑 ABCD로 써볼게요. ABCD로 썼는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맨 바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B를 택했어.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다 버린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A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야. 근데 이 혁신적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다? 처음에는 구려 보인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올라간,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확률이 높지만 그게 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게 뭐야? 이게 주제예요, 주제. 자, 어떤 우리가 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 이 글에서의 현상은 뭐였습니까? 위계가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데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거였죠, 요거. 그렇죠? 그 이제 채택된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문제점이 됩니다. 문제점.
맨 위에 나온 이 부분이 현상이에요. 현상. 됐어요? 현상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현상 문제점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 구조에서는요, 뒤에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해결책이 나오면 이 해결책이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은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미리 말할게요. 이 글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주제야?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이 문장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문제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있어. 위계가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데 유용해. 즉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위계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가 분명히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이게 당연히 상식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위계가 나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좋겠지. 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근데 반전은 뭐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그 문제가 바로 뭐다? 그게 꼭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24번 문제였으니까 제목 문제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목으로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위계가 혁신적인 생각을 캐치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놓쳐버린다. 뭐 대충 이런 말로 나와야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 이제 정답이 실제 문제에서 정답이 3번으로 나왔는데 정답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계 질서가 혁신적 아이디어에 있어서 놓쳐버리는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됐어요? 위계 질서가 혁신적 아이디어 놓치는 거잖아요. 왜? 처음에는 혁신적 아이디어는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문제점까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왜? 여기가 주제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일단 어떨까요? 주제를 건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주제를요. 요 주제문을 건드리는 쪽으로 시험을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변형 문제를 낼 때요. 그럼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 당연히 대절 이하를 빈칸으로 뚫어서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대절 이하를. 문제가 고마보다. 그래서 이 대절 이하를 빈칸 뚫을 때 지금 대시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짧게 치는 거야. 짧게 이제 문장을 바꿔서 내는 거죠. 이렇게 내기가 가장 좋은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절에 있는 내용이 빈칸으로 나왔다고 한번 쳐보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대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줘야만 이 대세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 내용까지는 이 보고 이 대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면요. 웨스턴 유니언은 유명하게도 pass on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넘겨버렸답니다. 어떤 기회냐면 투어의 Alexander Graham Bell's patent. 이 patent가 특허권인데요. 그 벨의 특허권과 기술을 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야. For the telephone, 전화기에 대해서 기회를 놓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우리는 이제 대충은 알고 있겠죠. 왜냐면 이 벨이 처음에 냈던 특허권과 기술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다?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였다는 거야. 혁신적으로 안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채택을 안 했겠지. 예를 들어서 벨이 이제 특허권 좀 사주세요. 이제 저 이런 거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별리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특허권을 이렇게 한 거지. 내 기술 좀 사달라. 이제 이 회사겠죠. 회사. 웨스턴 유니언에 가고. 그러면은 웨스턴 유니언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구려. 하지마. 이렇게 됐다는 거지. 처음에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였으니까. 이해돼요? 그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Phone calls, 전화 통화는요, were extremely noisy, 극도로 잡음이 심했어요. 그리고 easy to misinterpret. interpret은 뭔가 해석하다, 전달하다라는 뜻인데 miss가 붙었으니까 잘못 전달하는 거죠. 잘못 전달하기가 쉬웠답니다. 그리고 they couldn't span long distances, 먼 거리를 연결하지 못했답니다. And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은 알고 있어요. From its telegram business. 그러니까 전보 사업으로부터.
그것의 정보 사업으로부터 대절 이하를 알고 있었답니다. 자, profitable communication.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그런 통신이 depending on 뭐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accuracy and widespread reach. 정확성과 그리고 뭔가 폭넓은 그런 범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달려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봐봐. 얘네가 왜 전화 저 특허 기술을 안 샀냐면은 아니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있어서의 핵심은 정확도와 멀리까지 된다는 건데 아니 정확하게 되지도 않아. 노이즈하다고 했잖아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긴 거리를 연결도 못했대. 그럼 지금 두 가지 핵심이 다 빠졌으니까 뭐하러 사? 합리적이죠. 이 선택이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사지마 저 특허권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그 벨의 전화기가 잘 됐을지 얘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처음에는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였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어서 보자면 And Wikipedia was considered the joke when it started.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위키피디아는 농담으로 간주되었답니다. How could something written by a crowd? 하고 나왔는데 자, 대중에 의해서 쓰인 어떤 것이 어떻게 replace, 대체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위키피디아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무위키 알죠? 나무위키. 그 나무위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위키도 어떤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해외 버전이 위키피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화기에 이어서 위키피디아 예시. 그러니까 시점이 전환되는 거죠.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에 의해 쓰인 것이 대체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The work of the world's top scholars.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들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느냐. Today, 오늘날, it is much more comprehensive than anything that came before it.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so 대시예요. so 대 구문. 이게 되게 사이가 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을 여러분이 잘 구별을 못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의 대은 그래서라고 해서 거죠. 우리가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어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법으로 내기에. 무슨 막 여기다 말도 안 되는 막 위치 막 이런 거 써놓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소대구문입니다. 소대구문. 오늘날 그것은 즉 위키피디아는 너무 훨씬 더 컴프레hensive해서 종합적이어서 than anything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이 어떤 거야? that came before it 그것 이전에 나왔었던 그 어떤 것 위키피디아가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너무나 종합적이어서 그래서 it is widely considered 그것은 널리 여겨집니다. The only encyclopedia 뭐로 여겨진다? 백과사전 유일한 백과사전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시를 통해서 만약 아까 주제문에 빈칸이 있다면 빈칸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뭔가 구려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였네? 라는 거잖아. 지금 두 예시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말이 아까 어디냐 요 주제문 The problem is that 하고 대신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예 이 문장을 통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안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안 좋아 처음에는 퀄이 낮아요. 근데 나중에는 퀄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내용이 바로 요 대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요 문장이야. 요 문장. 됐어? 여기만 알면은 우리가 대입 확률을 풀 수 있으니까. 되셨죠? 다 예시였고요. 아래는요. 자, 그래서 24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29번. 29번. 오케이. 혹시 방금 전 지문에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29번은 실제로 어법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겠죠? 일단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이제 또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일정,
일정에 대한 거고요. 일정.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이들이야. 아이들, 일정. 그리고 통제감. 이런 말이 이제 지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통제감. 아이들, 일정, 통제감.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요 키워드예요. 이 글에서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일정에 대해서 애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야. 소통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애들의 통제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정에 대해 소통을 하는 게 애들의 통제감을 발달시킨다는 거야. 일정에 대해 얘기하는 게 통제감을 발달시킨다는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숙제를 갖고 얘기한다고 쳐봐.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우리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뭔가 일정에 대해서, 데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럼 이제 아이가 통제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는 내가 며칠까지 해야겠고, 내가 이거는 뭐 다음 날에는 몇 페이지 정도 문제를 풀고, 뭔가 이렇게 계획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감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월요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계속 미뤄. 그러면 그 전날에는 내 시간을 희생을 해서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 다른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배제하고 내가 이제 그 숙제를 이제 마감하기로 했으니까 내 자신을 통제를 해갖고 그 행위를 해야겠죠. 숙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통제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 보시면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릴 때 much of the work, 일의 많은 부분이 is demonstrating, 보여주고 있답니다. To them, 그들에게 대처 이하를요. They have control. control 나오네요. 그들이 진정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강조해주죠. 강조. 그들이 정말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일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는 아직 일의 많은 부분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요. 보시면 One wise friend of ours. 여기에서 이게 사장된 문법인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요 부분이 지금 보시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의 한 현명한 친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ours를 썼는데 us라고 쓰면 안 될까? us? us? 지금 소유 대명사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하나의 현명한 친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us 쓰면 안 돼? 돼 안 돼? 아니 쫄아지게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동현아, 쫄아지게 봐도 안 나와 있어. 어스는 안 돼요? 왜 안 돼? 왜요? 요즘 유행하는 것도 어몽어스인데? 어몽아월스 아닌데? 어스는 왜 안 될까? 자, 이게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잘 나오는 어법은 아니지만 이제 이중소유격이에요. 이중소유격.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이중소유격. 일단 이중소유격이라는 개념을 알려면요. 한정사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한정사. 그러니까 이게 문법은 되게 나름 복잡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니네가 이거 설명 다 익히기 귀찮으면 그냥 hours만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영어에 한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 한정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사, on, 그 다음에 이제 지시 형용사, is, that,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 some, any, no, 이런 표현들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영어에서 한정사라고 불러요. 한정사. 한정사라는 거는 일종의 형용사와 비슷한 녀석입니다. 형용사. 형용사와 비슷한데 이제 형용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어로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한정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즉 수식어의 역할만 하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나 이런 애들이 소유격 서메니노가 전부 다 명사 앞에다 쓰잖아요. 명사 앞에다가. 그렇죠? 전부 다 뒤에 명사가 오죠.
my pen, this pen, a pen, some pen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가 이제 전부 다 뒤에 나오는데 얘네가 하는 역할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 자체가 보어 역할은 안 되고요. 자, 이런 걸 한정사를 하는데 이 한정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가 함께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함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안 써요. 같이. 이 한정사를 같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펜 하나 이걸 쓰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 거니까 마이고 펜이니까 펜이고 하나가 있으니까 어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마이 펜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얘도 한정사고 얘도 한정사거든. 당연히 자리를 바꾸면 안 되고. 근데 나는 내 펜 하나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중소유격이라는 개념인 건데 어떻게 되냐면 결과요. 일단은 내 펜 하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펜을 썼습니다. 근데 나의라는 말을 쓰고 싶어. 나의. 근데 my를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꼭 소유격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of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 of. 그러니까 우리가 of를 활용하는 거야. 얘가 의란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어. 근데 이렇게 쓰면 문법적 오류가 생기죠.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my가 아니라 우리가 me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me라고 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초에 나의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my라는 개념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내 펜 하나니까. 근데 이 my라는 개념이 빠져버리잖아. 그냥 me라고 쓰면. 그러니까 얘도 사실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나의라는 의미도 들어가야 되면서 동시에 어떤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즉 소유격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소유 대명사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유 대명사인 my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어쨌든 소유격의 의미가 있고 얘 자체에도 소유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유격이 이중으로 쓰였다 해서 이중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얘가 나의야 합쳐서 쉽게 말하면 나의 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어라고 쓸 걸 대신에 원이라고 쓴 것 뿐입니다. 이 원 자체가 한정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y friend or ours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설명은 이런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ours를 써야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암기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상관없고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우리의 한 현명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who was 여기에서 who가 가리키는 대상이 좀 정확하게 써보자면 friend예요. friend.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밑줄이 닫혀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friend를 가리키는 거야. friend. friend는 단수잖아. 그러니까 was 동사 쓴 거고요. 그렇죠?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그러니까 20년 동안 parent educator니까 부모 교육자겠죠. 20년간 부모 교육자였던 우리의 현명한 친구 한 명은 advises. 자, advise 나오면 원래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이제 쓸 가능성이 높은데 투부정사 안 나왔으니까 그냥 뭐뭐를 조언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advises giving calendars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주는 걸 조언한대요. 아까 윗내용을 좀 까먹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윗내용이 뭐였냐? 애들이 어릴 때 일의 많은 부분, 어떤 여러 일의 많은 부분이 애들이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자,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한 명이 조언을 해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캘린더를 주라고 했어요, 캘린더를. 자, 누구에게? To preschool age children. 프리스쿨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에 이제 아이들이니까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미취학 아동들에게 이 캘린더를 주라고 한 거야. 딱 지금 내 아들 나이에요. 이제 한 몇 달 뒤면 이제 초딩이 되죠. 그리고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 그들의 삶에 있어서요.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 달력에다가. In part. 이는 부분적으로 뭐뭐이기 때문이랍니다. It helps children.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거야. 뭐 하도록? Understand. 이해하도록.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The passage of time matter. 그러니까
그 시간의 패시지가 되는 거니까 어떤 그 이제 시간의 좀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unfold 될지, 그러니까 펼쳐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시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 개가 병렬입니다. The passage of time과 how their days will unfold. 여기 표시되어 있죠? 색깔로. 이 두 개가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예요. 이거 다시 한번 시간의 어떤 흐름, 그런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애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캘린더를 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래서 we can't overstate. 자, 우리는 over는 오버하는 거죠. state는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하다야, 과장하다. 우리는 과장할 수 없답니다.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그 달력이라는 도구의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답니다.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 자, 그들의 하루에 대한 통제에서 아이들이 느끼도록 돕는 데 있어서. 자, 직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요. 이게 과장할 수 없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can't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to나 enough가 나오는데 이게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다라는 건 직역한 거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캔낫에 원래 to로 나와요. 캔낫에 to나 또는 enough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지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 다만 차이점은 있어요. to를 쓸 때와 enough를 쓸 때 이제 그 to와 enough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찌됐든가 여기서는 근데 이제 to나 enough를 쓰지 않고서 이제 in ing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in ing. 됐어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요, in ing도 그렇고 그냥 애초에 overstate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하다라는 거니까 과장할 수 없다는 거는 아무리 뭐뭐해도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그냥 can't overstate 자체를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캘린더라는 도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캘린더라는 도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 캘린더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느끼도록 돕는 데 있어서. 애들이 뭘 느끼는데? 그들의 하루하루의 통제감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죠. 얘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됐어요? 아까 내가 말했었죠. 아이들, 일정, 통제감 세 개가 키워드라 있죠.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일정이란 건 결국에는 캘린더라는 걸 말하는 거죠. 캘린더가 상징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 나오고요. 통제감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키워드 다 나왔잖아. 이게 뭐야? 주제겠죠. 됐어? 즉, 이 말 자체를 역시나 변형해서 또 내기가 되게 좋은 문장이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냥 can't overstate를 해석해버리면 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직역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좀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can't overstate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can't overstate 자체. 알겠죠?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연 설명이겠죠. 어떻게 이제 얘를 통해서 통제감을 뭐 만들 수 있느냐, 어떤 부연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Have them cross off days of the week as you come to them. 여기서의 have 무슨 동사?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 cross off 목적격 보호 나온 거죠. 동사원형. 자,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명령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 하게 해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 하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cross off는 이렇게 긋는 걸 말하는 거야. 긋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긋게 하랍니다.
days of the week니까 그 주의 그 요일들을 지워가게 하랍니다. As you come to them, 너가 그것들에 다가가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 요일들이야, 요일들. 여기서 them이 가리킨 거 그 days야, days. 그러니까 그 요일들에 다가가면서 애들에게 그 주의 요일들을 지우게끔 시켜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주의 요일들을 지우라고 했고요. 이어서 보면 또 spend time 하면서 이제 명령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시간을 보내랍니다. 자, spend 시간 다음엔 ing가 나오죠? 뭐 하는 데 있어서. going over the schedule for the day. 그날에 대한 일정을 going over, 체크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랍니다. giving them choice in that schedule wherever possible. 여기서의 giving은 분사 구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going은 그냥 이제 부사 구고요. 참고로 여기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이 going은 동명사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giving은 현재 분사예요. 달라요, 이 두 개가. 알겠죠? 분사 구문. giving them choice.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요. in that schedule. 그 일정에 대해서 wherever possible. 가능한 경우마다. 가능한 경우마다 그 일정에 대해 애들에게 선택권을 주고요.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는데 이제 시간을 보내랍니다. 이날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겠죠. 이어서 보시면 this communication expresses respect. 자, 이거 지금 주어 동사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this communication 주어, expresses 동사, respect가 목적어입니다.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 이러한 의사소통은 expresses respect, 존중을 보여준답니다. 자, 이 존중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애들한테 이제 요일이 다가오면서 애들이 이제 그 다가오는 요일을 이렇게 뭐 지워라고 이렇게 했다며, 지우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또 그 어떤 그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할 거냐, 뭐 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스케줄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면서 그날의 일정을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날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라는 말은 없지만 맥락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이와 그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해보는 것 자체가 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존중을 보여준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취학 아동이야. 7살 이하의 애들이야. 그럼 보통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면 엄마 아빠가 까라는 대로 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번 달력 가져와 볼까? 이날엔 뭐 할 거야? 이날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친구랑 놀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을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것 자체가 뭐야?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 거잖아. 뭘 할지에 대해서. 내가 이래저래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 애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애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이렇게 하게끔 나는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의 선택을 수능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를 존중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이 존중심을 보여준다,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그들은 알게 된답니다. 대절 이야기요. They're not just a tag-alo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tag-along이라는 게 아마 별주 단어로 나와 있나? 잠깐만요. 별주 단어로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게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그저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고 여기도 아이들이겠죠. 됐어요? 애들이 알게 된다고. 뭘 알게 된다고? 자기 자신들이, 애들이 그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To your day and your plans. 너의 날들과 너의 계획에.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됐니? 그리고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돼요.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요. 어떤 일이 언제 왜 발생하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까 이 본문에서는 통제감을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통제감만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의 어떤 지각적인 능력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인지 능력도 올려주는 거잖아. 이 행위 자체가.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As they get older, 그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이들은요, will then start. 그 다음에는 시작할 거랍니다. To write, 쓰기를 시작할 거래요.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들을 write in은 그냥 작성하다 정도로 해석한대요. 그러니까 작성하기를 시작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further, 더 나아가서 helps, 도와줍니다. 그들의 통제감을 발달시키도록. 그럼 얘는 뭡니까? 주제, 제 진술이네요. 됐어요? 결론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애들이 스스로 중요한 일들을 적는 겁니다. 일정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지만 결국엔 캘린더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딘가에 뭔가를 작성하는 버릇이 남게 되고 그래서 통제감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감.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감을 발달시킨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온 거고.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류에 그래서 내기에 좋은 거 주제 나왔고 주제 재진술 나왔으니까 역시나 빈칸 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휘 쪽으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휘 쪽, 어휘 추론 쪽으로 내기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내용 복습을 하게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변형 유형에 대해서 찝어주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을 볼 건데 좀만 쉬었다 할까? 네. 알았어. 아, 부도명이 말하니까 갑자기 쉬는 시간 하기 싫어지는데. 헛박 아니야?